걔가 한참 쉬다가 야구로 복귀를 한 거야. 인터뷰를 하는데 야구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국민들이 뭐라노 저 새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상대팀 동료들을 감독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멋지다. 와 진짜 이 한다고 생각해봐. 이거는 정신병이야. 이거는 막 이러면서 하는 게 나는 사실 되게 안 좋아 보여. 저는 이것도 어린 친구들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숨쉬듯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도 좀 봐주면 어떨까. 제가 이제 오늘 운동하다가 어제 잠깐 얘기했던 건데 조금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좀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더 많이 나는 거 알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배우들, 연예인들 중에서도 특히 배우들이 위선이 좀 심한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가 좀 비정상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정치적인 얘기는 최대한 배제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배우라는 사람이 대통령 이름을 부르면서 박근혜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면 박수를 받는데 우리나라 개그맨이 대통령을 보고 문재인 씨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나라예요. 나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현재 좌파적으로도 우파적으로도 전혀 기울어지지 않은 채로 그냥 이거 자체가 안 건강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업계, 심지어 작은 업계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업계에서 어떤 한쪽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칭찬을 받고 어떤 한쪽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욕을 먹는, 근데 심지어 뭐 그렇게 실수한 것도 아닌데도 욕을 먹는, 반대쪽은 사실 되게 실수한 건데도 칭찬을 받는 이 나라가 굉장히 안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없으면 둘 다 할 수 없어야 되죠. 박근혜 나와가 될 것 같으면 문재인 나와도 돼야 되는 거고, 박근혜 나와를 하면 안 되는 나라라면 문재인 나와도 안 되는 건 거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한쪽은 이미 정답으로 정해졌어요. 우리나라 특히 연예계 중에서도 이 배우 쪽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꾸 정의를 얘기하는 척 하는데 그냥 우리 편 찾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 특히 이제 야구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물이 일으키고 나면은 논란 속에서도 복귀를 하고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하면은 야구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잖아요. 아니 야구로 보답하지 말라고, 야구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하신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배우들은 정말로 연기로 보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병헌 씨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계시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병헌 배우를 진짜 좋아하고 이병헌 배우가 할아버지 될 때까지 다작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헌 배우를 너무 좋아해서. 근데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좋아하는 배우라고 해서 얘기 안 하고 빼먹고, 내가 싫어하는 배우라 그래서 정만식 이런 사람만 계속 얘기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해야죠, 공평하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배우들이 이렇게 사고를 치고 복귀하면 박수 받는 거 아세요? 심지어 이건 야구 선수들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본업으로 보답드릴 권리는 배우님들한테만 있는 것처럼, 어떤 야구 선수가 사고를 쳤어요. 야구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변에서 갑자기 동료 야구 선수들이 고생했다, 고생했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난민을 받아야 되고 박근혜는 나오라고 했던 배우님께서 혼전에 사귀지도 않는 사람을 임신시키고 자기 아이라고 확인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 아이면 책임진다면서 결혼은 안 하고 금전적 지원은 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영화 시상식에 나오면 배우들이 박수를 쳐줘요. 진짜 멋있으시다. 좀 약간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여러분, 진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떤 분야를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싫어해서 일반적인 생각이 안 될 때는 다른 분야에 대입을 해보면은 얼추 이 메타인지가 된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진짜 똑같아요. 이거 야구로 지금 대입해보세요. 야구 선수 중에 약을 썼든 승부 조작을 했든 뭐 X라는 새끼가 있어, 음주운전을 했든, 걔가 한참 쉬다가 야구로 복귀를 한 거야. 인터뷰를 하는데 야구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국민들이 뭐라노 저 새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상대팀 동료들을 감독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멋지다. 와 진짜 이 한다고 생각해봐. 이거는 정신병이야 이거는. 근데 배우님은 달라. 멋진 난민 들어오고 박근혜 나와!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야? 여자 임신시키고 결혼은 못하겠고 같이 살지도 못하겠고 금전적인 지원이랑 이런 거는 충분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돈이 존나 많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집에서 자중하지 않고 웅크려 있지 않고 영화제에 나와서 독수리 같은 눈 뜨고 안녕하세요 배우님입니다, 제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은 거기 있는 남녀 배우분들이 다들 막
미친 업계인 것 같아. 정우성 형님이 굳이 꼭 책임져야 하냐고 말하는 게 아니야. 맹랑맹아. 왜냐하면 나는 그때 정우성 형님 쉴드를 쳤거든. 당연히 임신했어도 결혼 안 하고 싶을 수 있지. 그건 자기 자유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어쨌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거고 도덕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을 한 건 아니잖아. 충분히 지탄받을 수 있는 일을 한 건 맞잖아. 너무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건 맞잖아. 이런데도 정우성 아저씨가 영화제에 나오시면은 이게 정신 나갔다는 거야. 나는 정우성 아저씨가 그 애를 책임져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게 내 맥락이야.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인데 어떡해. 안녕하세요. 중년의 어린 여자하고 재미 좀 보다가 맞들려서 몇 번 더 하고 걸린 배우님입니다. 연기로 보답하기 위해 들어오는 작품 마다하지 않고 전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역 한 20바퀴 돌았더니 이미지가 참 좋아졌어요. 사람들도 다 역시 또 배우님 연기 기가 막히시다 박수 다 쳐줘. 뭐 물론 질은 좀 다르긴 해. 질 똑같다는 거 아니야.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내 맥락인 거지 똑같은 급이라고 말한 거 아닙니다. 저는 똑같은 급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고영욱이 유튜브 채널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연기로 보답할 수 있는 직업 그냥 배우들의 특권인 것 같아요. 배우님들의 특권. 배우님들만 그거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새끼들은 안 돼. 곧 있으면은 이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한 배우도 박수를 받으실 거예요. 올해 연말에 박수 받을 걸로 제가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병 걸려서 북극곰 연기까지 메소드로 진행한 배우님입니다. 세계 평화, 연안 평등, 동물 보호, 연기 압도. 야 매니저 설거지 좀 해. 야 골프백 챙겼어? 골프백 이따 치러 가야지. 야 캐디 비싸니까 야 네가 좀 해라. 이 배우도 연말에 아마 박수 받으실 겁니다. 나 모르겠냐? 나 북극곰이다. 해리는 또 박수 못 치겠대. 저는 예전부터 가요계에도 이제 이런 비판을 많이 했었죠. 아이돌을 꿈꾸는 분들한테 똑바로 서 예의 있게 행동해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 석훈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근데 얘기해야지 어떡해. 아이돌 연습생 이런 분들한테 되게 엄격해요. 그 안무 선생님들도 막 쌍심지 켜고 보고 막 이래요. 나는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좀 역겨워하는 건데 아이돌 연습생들 춤 연습 시킬 때 눈에 쌍심지 켜고 막 이렇게 도끼 눈으로 가르치던 분들이 그분은 아닙니다. 똑같은 분은 아니긴 하지만 같은 업계 분들이니까 최근에 화제가 되시니까 유튜브 같은 데 나오면은 나 이번에 에스파하고 작업했잖아. 막 진짜 춤들 너무 잘 추셔. 진짜. 난 이게 너무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역겨워요. 사진 업계 같은 데에서도 무명인 모델한테는 야 이리 와 거기 찍어. 야 표정 아씨 야 너 작업 처음 하니? 진짜 짜증나네. 야 빨리 와 이거 확인해. 이러다가 유명한 분들하고 작업할 때는 너무 좋다. 너무 예뻐. 왜 이렇게 예뻐. 착착착착착착. 이거 잘 나왔지? 이거 A컷 할까? 마음에 들어? 금방 또 찍을게. 너무 예쁘다. 나 이것도 너무 역겨워 진짜로. 사회생활인 거 알겠는데 너무 역겨워 그거. 다 그런 거 나도 알아. 도가 지나쳐. 연예계 업계 쪽 말고 어디가 그 정도까지. 연예계 업계 말고 어디가 그 정도까지. 헬스 업계가 그런다고? 그럼 내가 오늘 윤성빈 회생 방안을 못 찍었지. 꼭 빨았지 나도. 집에 있는 머슬핏 다 버렸지. 캥거루족 새끼들 다 패주겠지 내가. 그래서 가요계에서도 뭐 연습생들이나 데뷔 못하고 노력하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는 엄청 엄격하게 봐요. 노래 연습해야 된다, 춤 연습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막 얘기하고 고음 안 올라가고 이러면은 노력하면 다 된대. 이거 최근에 보컬 트레이너들 추세입니다. 요즘에 보컬 트레이닝 채널들 보세요. 고음은 노력으로 가능하다가 요즘 추세입니다.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도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은 압니다. 가성으로 이렇게 속여서 하는 그런 방식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럼 왜 우리나라 가수 중에 고음 개 못하는 애들은 왜 있는 거냐고. 그냥 나는 그래서 솔직하게 그냥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가수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면은 뭐 아이유님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김나박이도 계시고 한데 사실 지금 장카가 제일 잘 나가잖아. 장원영이 노래를 잘해? 아니잖아. 카리나는 작은 육각형 형이긴 하지만 최고의 아이돌이면 안 되는 실력이긴 하잖아. 외모잖아. 난 그래서 그냥 서바이벌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거든. 내가 좀 긁히는 게 뭐냐면 언더커버 등 뭐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최근에 몇 개를 봤어요. 근데 방송적으로 나도 이해해.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이 나오면은 적어도 한 라운드 정도는 더 밀어줘야 돼. 여기서 떨어뜨리는 것보다 한 번 정도는 더 보여주게 하고 떨치고 이게 시청률에도 도움이 되고 이것저것 도움이 되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예쁘거나 잘생긴 애가 노래를 하면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별로 잘하지 않는데 갑자기 빠는 멘트를 해줘. 유독 이석훈 형님이 그 멘트를 좀 하시더라고.
이해는 해. 그러니까 방송 구단이시니까 나도 이해한다니까. 그 이해 못하는 새끼 아니라니까. 근데 긁히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그게 긁히더라고 나는. 예를 들어서 트와이스도 봅시다. 트와이스는 제가 정말 리스펙하는 걸그룹이지만 트와이스에는 사실 가수를 하면 안 되는 수준의 노래 실력을 가진 분들이 한 서너 분은 계세요. 근데 그 트와이스를 키워낸 JYP 박진영 아저씨는 반드시 노래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러고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그래. 근데 트와이스는 지금 벌써 데뷔가 한 8년차 9년차 되잖아. 노래 언제 잘해줘? 노력을 안 하는 건 거야? 근데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 이 얘기를 안 해. 이거를 그러면 박진영 씨가 하기에는 부적절하겠지. 그러면 우리나라 보컬 트레이너 분들도 나도 장효진 씨한테 듣긴 했어. 장효진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하면 내용 증명이 날아온대요. 그래서 못한대. 해봤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저도. 이해 못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런 부분들이 좀 별로다라고 그냥 말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면 보컬 트레이너 분들도 좀 솔직히 까고 했으면 좋겠어요. 너가 외모가 10점이지. 그러면 노래를 3만 해도 돼. 음정 박자만 맞추면 돼. 너가 외모가 8이지. 그러면 노래를 한 6은 해야 돼. 근데 너가 외모가 6, 7이지. 그러면은 보컬을 8, 9는 해줘야 돼. 너가 너지. 그러면 노래를 그냥 박정현 수준으로 불러야 돼. 너 체년 불러봐. 아니야 더 해야 돼 너.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지 않나. 너 지금 전국 고등학생 중에 네가 제일 잘 불러. 근데 넌 좀 더 해야 돼. 왜요? 못생겼으니까. 그냥 솔직히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저도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든지 보컬 레슨 이런 거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용음악과 학생들 봐. 솔직히 말해서 데뷔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데뷔 안 돼요. 왜? 노래를 못해서? 아니에요. 노래를 충분히 잘하지 못해서. 우리나라에서 진짜 노래 연습을 해서 노래로 데뷔를 하려면 뭐 김범수, 조재도 모르시나요? 김나박이, 이영 현 막 이런 사람처럼 불러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아이돌 노래 연습하고 있어. 곧잘 해요. 솔직히 말해서 걔들이 장카보다 노래 잘 불러. 그럼 데뷔를 해? 못해요. 근데 이거 얘기 안 해줘 사람들이. 그냥 허송세월 하게 만들어요. 꿈만 꾸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아까 사실 생활체육 그거랑 연계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노래하는 게 좋고 가수를 꿈꿔요. 그거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꿈을 꾸고 살아야죠 사람이 당연히. 근데 내가 가수가 못 됐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멘탈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니까. 노래만 잘한다고 해서 가수 데뷔할 수 있는 나라 아니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홍대에만 가도 진짜 가수급으로 노래 잘하는 사람 널렸잖아요. 근데 결국 외모, 운, 솔직히 말해서 타이밍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누굴 데뷔시키는데 거기 베이스로 좋겠다 얘가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고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나는 우연히 쇼츠를 보다가 지수 씨께 최근에 좀 여러 개가 뜨는 거예요. 블랙핑크 지수 씨. 저 그냥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고 연기도 못하는데 왜 탑스타지?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냥 지수 씨 나올 때마다 항상 저 사람은 왜 탑스타일까? 재능이 없는데 노래 못해요. 춤도 못 추는 편이에요. 연기는 진짜 못해요. 근데 맨날 주연이야. 근데 이런 말을 못하게 해 우리나라는. 왜? 팬덤한테 공격당하니까. 아 근데 못하는 거 맞잖아. 나머지 3명은 존나 잘하잖아. 제니는 개 잘하잖아. 리사도 개 잘하잖아. 로제도 개 잘하잖아. 전 로제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수는 잘하는 게 없어요 사실. 연기는 진짜 너무 심각한 정도로 못해. 그리고 원래 사람마다 뭘 해도 어색한 사람이 있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옛날에 장수원 씨 로봇 연기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나는 가요계에도 이런 게 불만인 거예요. 그냥 진짜 실력이 아예 없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탑으로 있는 우리나라 실정인데 실력 얘기하는 게 난 너무 좀 그래.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실력도 키워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하고 너네 외모 갖고 와야 된다. 살 빼야 된다. 이런 거 그냥 솔직하게 다 오픈해서 했으면 좋겠어. 근데 대중들이 보이는 곳에서는 춤 연습하는 거, 열정적으로 노래 연습하는 거, 안무 서로 맞춰보고 잠 1시간이라도 덜 자고 노력하는 거 이런 것만 보여주고 뒤에 가서는 체중 검사하고 매일매일 아침에 체중 검사해가지고 혼내키고 애들 성형시키고 대중이 알면 안 되는 건 다 뒤에서 하고. 그러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있으면 사실 누군가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뭐 장효진 쌤이 그런 거 얘기하면 내용 증명 받는다 하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만. 근데 이러나 저러나 욕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제 소신을 항상 올곧게 밝히지 않습니까? 은채 씨 문제 됐을 때 야 X발 니들이 이쁜 여자 좋아해가지고 실력 부족하지만 이쁜 애들 뽑아서 그룹 만들었는데 실력 없다고 욕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니네? 니네가 욕할 자격은 없지 이 얘기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한테 욕나 처먹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실력은 없지만 외모 뛰어난 사람들을
걸그룹들을 좋아하니까 기획사에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걸그룹을 만든 거고 그렇게 르세라핌이 태어났고 사실 채원 씨 말고는 하이브 1등 걸그룹으로 밀만한 그룹의 실력을 가졌냐 사실 안 가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 원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수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같은 거 아니야. 저는 지금 지수 씨를 비판한 게 아니죠. 지수 같은 분들이 탑스타로 있는 나라잖아요. 노래를 못해도 연기를 못해도 춤도 그렇게 잘 추지 못해도 탑에 있잖아요. 가수로서는 아예 완전 탑이고 연기자로도 계속 주연을 맡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업계에서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키우는 트레이너들, 연습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기획사 사람들은 진실을 얘기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쪽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지수 씨의 실력을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린애들 꿈 가득한 애들 데려다 놓고 노래 연습 시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 마치 얘가 노래 연습을 하면 데뷔할 수 있을 것처럼. 안 되잖아요. 예뻐야 되잖아요. 몸매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실을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그런 거 알고 있으면서 입 밖에 내면은 저질스러운 사람, 쓰레기 같은 사람, 아니 넌 10대 여자애들 외모로 뽑으란 소리가 나와! 하는데 데뷔한 애들 전부 다 예쁜 애들밖에 없음.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존나 위선적인 나라라고 생각해요. TO가 있는 거지 멤버 넷이 다 이쁘진 않잖아요. 그럼 그것도 솔직하게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룹 이름 뭐지? 오마이걸. 유아 씨를 띄워주기 위해서 승희 씨를 항상 유아 씨 옆에 붙였다고 하죠. 무슨 의도인지 알겠죠?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JYP가 항상 솔직한 거 좋아한다고 하고 옛날에 양현석 아저씨도 자기는 솔직한 사람이라고 하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직접적이고 저질스럽게 얘기하진 못하더라도 솔직하게 얘기는 해줘야지. JYP 아저씨 항상 인성교육하고 막 그런 거 하시잖아. 그러면 야 솔직히 얘기할게. 우리가 5명을 뽑아. 이 중에 1명은 센터야. 독보적인 센터야. 얘가 노래를 못하고 춤을 못 춰도 얘는 센터에 설 거야. 꼬우면 예뻐. 그리고 매력 있는 애 1명 있을 거야. 얘는 보컬이든 춤이든 둘 중 하나 잘하면 돼. 그리고 매보 있어야 돼. 매보가 이 팀에서 평균보다는 외모가 위여야 해. 못생겼는데 노래 잘한다는 이미지가 생기면 굉장히 안 좋아 요새는. 태연 이후로 매보인데도 제일 예뻐야지 뜰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매보보다 너무 예쁜 애를 많이 넣진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 메인하고 매보가 돋보일 수 있게 해주는 멤버를 꼽을 거야. 너야. 저요? 저 데뷔해요? 너가 예쁘지 않고 키도 좀 작고 노래나 춤도 아주 특출나게 잘하진 않지만 지금 이 멤버를 살려줄 수 있는 멤버야. 무슨 말인지 알지? 너 들어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든가. 근데 이걸 나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질스럽게 말할 뿐이지 이런 룰로 진짜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마이걸만 그런 게 아니라 깔아주는 멤버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 멘탈이 터져요 활동 중에. 왜? 팬사인회 해봐. 줄이 안 서. 대포 카메라 20개가 몰려왔어? 아무도 날 안 찍어. 근데 이런 업계의 어두운 부분도 아니야 심지어. 이게 왜 어두운 부분이야. 사실 누구나 보려면 다 보여요. 안 볼 뿐인 거지. 이런 얘기하면은 누구도 예쁘거든요 막 개발 떨어. 근데 걔 집에 가잖아? 사인은 예쁜 애 거 다 받아놨어. 메인 보컬 거 다 받아놨어. 걔 거 사인 받지도 않아 걔도 위선 떠는 거야. 그러면 어두운 부분도 아니고 실제 우리나라 가요계에서 현재 아이돌 업계에서 그냥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마치 전부 다 깨끗한 사람들인 것처럼 나와가지고 노래 연습하면 늘 수 있고 춤도 하면 다 할 수 있어. 칼군무? 연습량이 바로 칼군무다. 막 이러면서 하는 게 나는 사실 되게 안 좋아 보여. 저는 이것도 어린 친구들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뭐 김수현 씨가 여중생인 김세론을 그루밍했다 가스라이팅했다 막 이런 말 많잖아. 김수현 씨 까지 말라는 건 아닌데 사건 하나 일어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착했는데 이번 한 번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말고 숨쉬듯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도 좀 봐주면 어떨까. 어린 친구들을 저는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수는 외국에서도 인기 많아.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렇다고 합니다. 노력해서 다 노래 잘하면 김나박이 같은 사람들 50명은 나왔겠지. 근데 실제로 50명쯤 있을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나가수 했을 때 우리 소양씨 보고 놀랬잖아요. 국카스텐 보고 놀랬잖아요. 사실 저 소양 나가수 보고 알았어요. 국카스텐 나가수 보고 알았어요. 우리 모르는데 한 50명쯤 있긴 할 거예요. 운이 없어서 안 알려졌을 뿐이지. 그리고 김나박이는 일반적으로 노력으로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오늘 얘기에 넣는 건 안 맞긴 해요. 뭐 100명 넘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모르니까. 연습해서 그 정도로 노래 잘하는 거랑 고음 내는 거랑 다르지. 뭐 다르죠 당연히. 고음 내는 거랑 노래를 잘하는 거랑은. 노력으로 가능한 영역은 어느 정도임. 네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죠. 네가 노력으로 다다를 수 있는 점수가 대충 뭐 70점이라고 쳐. 어떤 사람은 80점이고 어떤 사람은 90점이고 어떤 사람은 100점이고 뭐 이런 건 거죠. 김나박이를 대충 97점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잠재 능력을 80점 가진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영역에 못 가겠죠. 근데 대신 네가 40점인데 잠재 능력이 80점인데 노력 안 하면 넌 그냥 40점짜리 인간이겠죠.
장 선생 말에 따르면 음색조차 노력으로 파면 만들어진다 함. 그러니까 음색을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저도 압니다. 당연히 저도 연습하고.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가수가 될 수 있냐는 다른 영역인 거죠. 만약에 노력으로 음색을 팔 수 있고 그 음색을 사람들이 다 좋아해 줄 수 있게끔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면 장효진 선생님이 현재 가수를 하고 계시겠죠. 솔직히 우리나라 가수 중에 90% 이상은 장효진 쌤보다 노래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수 못하시잖아요. 왜죠? 실력이 다가 아니니까. 실력이 다면 장효진 쌤이 지금 가수하고 계시겠죠. 혁재형은 그러면 사회가 어느 정도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예 가식이 없는 것도 썩 긍정적인 건 아니라고 고려되는데. 그러니까 솔직함을 가장한 무례함이 아닌 정도여야겠죠. 저는 약간 무례한 편이죠. 근데 내 방송에서만 그렇게 하니까 내가 남의 방송 가서 이러진 않잖아요. 남의 방송 가면 얌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잘 안 가긴 하지만 솔직함을 가장한 무례함은 저도 싫어하긴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떤 걸그룹이 무대를 하고 있는데 듣고 있던 새끼가 야! 너 깔아주는 멤버야! 뭐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그러면 그 멤버가 듣고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나는 팩트만 말해. 이 새끼는 정신이죠. 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관객들이 손가락질하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업계에 계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어린 친구들을 트레이닝 해주시는 분들은, 발굴해주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습생 친구들도 눈치가 다 있어서 다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쇼츠로 보다 보면은 데뷔 스토리 막 이런 거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걸그룹 누구 이런 거 보면은 어디 뭐 대형 기획사에 있었는데 연습을 하다가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서 이걸로 데뷔했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 연습생끼리도 다 눈치가 있죠. 아, 쟤랑 데뷔하겠다. 쟤랑 나랑 지금 이미지가 비슷한데 제가 더 예뻐서, 제가 더 노래를 잘해서, 제가 춤선이 더 좋아서 제가 아마 데뷔하겠고 난 여기 데뷔 못하겠구나. 눈치 다 채죠. 근데 눈치 못 채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헬스 쪽으로 대입을 해보자면 내 PT를 하는데 멋있어질 가능성은 아예 없는 사람이야. 약 들어가도 안 돼, 이 사람은.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노력하시면은 당연히 될 수 있죠. 권상우요? 가능하죠. 열심히 하시면은.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서 돈을 받는다? 나는 이거는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꿈을 심어주고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고 이런 거 당연히 좋은 거 저도 아는데 돈 받는 사람이잖아, 나는. 그러니까 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생판 남이 저 운동합니다 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되지.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관계가 아니잖아. 저 권상우가 목표인데 가능할까요?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합시다 해도 되지.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이 사람 트레이너야. 돈 받고 있어. 그럼 솔직한 얘기도 해줘야지. 안 될 것 같습니다. 권상우 안 돼요 저? 키가 158이셔가지고 그리고 어깨에 비해서 지금 대가리가 이게 좀 솔직히 권상우는 좀 어렵고요. 좀 조절을 해보죠. 누구까지 가능할까요? 연예인 중에서요? 예. 정종철. 띠띠 따르르 띠띠 그 사람이요? 예. 싫은데요? 그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잖아. 보컬 트레이너는 대체적으로 노래에 감동이 없음, 기술만 있고 감동 주는 게 정말 타고나는 영역인 듯. 공감합니다. 제가 최근에 조재준님 거 모르시나요 노래 많이 듣고 있거든요. 감동이 오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원곡이 다비치잖아요. 원곡 다비치는 이별인데 조재준은 사별 같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사별 느낌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별 느낌 나는 거는 타고나야 돼. 김범수가 요새 나 이렇게도 부를 수 있음 영역으로 가버린 것 같아서 안 듣게 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범수 형님 노래를 제가 고등학교 때 휘성님 다음으로 빠졌던 게 김범수 형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정도 진짜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안 듣게 된 게 약간 기능 자랑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안 듣게 되더라고요. 나는 성시경이 제일 잘 부른다고 생각함.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성시경 형님 좋아합니다. 이윽고에서 이미 가수가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잖아요. 저는 완전히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타고난 새끼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제가 최근에 부동산 유튜브를 보는데 부동산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는 뭐 한 2, 3억 정도로 전세 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정도를 사고 그거를 몇 년 있다가 팔면서 조금 더 상급지로 올라가고 이런 거를 한 3번, 4번 하고 나면은 잠실 사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이었는데 베스트 댓글이 잠실은 가만히 있냐 이 새끼야였어요. 우리가 열심히 마라톤을 해도 잠실은 우사인 볼트잖아요. 이 새끼는 올해에만 10억이 올랐어요. 못 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어. 내가 다 알아. 근데 잠실은 우사인 볼트야. 근데 42.195를 뛰어.
신새끼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노래는 재능이 아니고 노력으로 됩니다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재능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 얘기인 거지. 지금 우리나라 가요계에서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을 꼽자면 김나박이를 꼽을 수 있잖아요. 김나박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열심히 연습을 해요. 근데 어떻게 따라잡아? 가만히 있질 않은데. 아니, 막말로 무슨 미국 팝스타들처럼 보약하고 술 막 들이붓고 안 좋은 거 하고 막 이 짓을 해야지 될까 말까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나 모범생들임. 나도 장효진 쌤 거 영상을 쇼츠를 많이 보니까 박효신 아저씨 거 좀 듣게 되는데 야 아침에 일어나면은 헬스장 가서 운동한 다음에 씻고 연습실 가가지고 연습을 시작해. 한 3시간 연습하고 나서 밥 먹어. 잠깐 산책해. 그러고 나서 또 3시간 연습해. 그리고 또 밥 먹어.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간단하게 한 2시간 더 연습해. 하루에 8시간씩 연습을 해보는데 못 쪼라고. 못 잡아요. 노래 잘 부르는 것보다 노래가 좋아야 함. 둘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노래를 못 부르면 좋은 노래를 살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보는 천재까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노력하고 재능을 떼놓고 보니까 마치 노력하는 사람은 재능이 없고 재능 있는 사람은 노력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보니까 문제인 거예요. 보통 재능 있으면 노력해요. 재밌으니까. 이 얘기도 제가 몇 년째 반복하지 않습니까? 저도 헬스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 부상 경력이라든지 그 전에 어떤 운동 경력이 있냐 경험이 있냐 이런 거에 따라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얼추 나오거든요. 아, 이 사람은 운동하면은 가슴 되게 잘 나오겠다. 아, 이 사람 어깨 금방 넓어지겠다. 아, 이 사람 광배 바로 잡히겠는데? 하체 좋아지겠는데? 느낌 온단 말이에요. 그럼 딱 봐. 이 사람은 벤치 잘 밀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냥 벤치에 누워있기만 해도 가슴 자라. 그런 느낌인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2달인가 가르친 사람인데 벤치를 110 들고 막 이랬어. 나랑 같이 운동 파트너하고 막 이랬어. 2달 만에. 제가 벤치 110 뚫는데 얼마 걸렸더라? 내가 고3 때부터 했지. 한 7년 걸렸나? 5년은 넘게 걸렸어요. 벤치 110 드는데. 근데 그 사람 2달 만에 들었어. 물론 체중이 좀 나가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 이제 PT 그만 받고 개인 운동 할 거 아니야. 벤치 X나 해요. 나 이제 벤치 잘하니까 딴 거 해야지. 안 그래 보통. 벤치가 너무 재밌어. 왜 잘 밀리니까. 밀면 가슴 빵빵 나오니까. 꿀렁꿀렁하고 신기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오목 가슴에 어깨 다 말려있고 날개뼈 덜려있고 벤치를 잘할 수가 없어 이 사람. 이 사람이 벤치를 열심히 할까? 하기 싫어하죠. 물론 뭐 특정 기간 동안 열심히 해보려는 노력은 하겠지만 재능 있으면 열심히 해요. 재밌으니까.